여러분이 나 자체를 바꾸고 그 사람에 맞춰서 변화시키겠다는 건요, 나 자신 자체를 부정하고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음? 연애를 정말 우린 길게 봐야지. 어차피 결국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행복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흔히들 연애에서는 뭐,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뭐, 외적 기준이라는 건 뭐, 상대방의 외모나 뭐, 재력, 이런 외적인 가치를 말하고요. 내적 기준이라는 거는 뭐, 나는 털털한 사람이 좋다. 나는 뭐, 유머러스한 사람이 좋다. 이런 걸 뭐, 내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정작 실제로 보면요, 이런 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이런 기준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주변도 살펴보면 이런 기준과 맞는 사람을 사귀지 않아요. 실제로 전혀 상반되는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연애 못 하시는 막 연애 초보분들, 남자분들 보시면은 어떤 행동 하십니까?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런 말 하시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곤욕스러운 질문이니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외적 기준, 내적 기준은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꼬시려면요, 이런 거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나는 이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하고 막 나는 틀려 먹었어 막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잠깐 다른 데로 이야기가 샜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한 기준이라는 건요, 이런 상대방의 외적 기준, 뭐 내적 기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여태 어떤 연애를 해야 행복한가라는 기준을 내림으로써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게끔 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훨씬 빠르겠습니다. 나를 존중하거나 나를 맞추게끔 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저도 예전에 되게 바보 같은 연애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써는 게 어떤 문제일까요? 연락 문제, 뭐 이성 문제, 그리고 기념일 문제가 되겠죠. 일단 연락 문제일 것 같은 뭐 일단 연락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어떤 연애를 했느냐, 저는 잠을 잘 때요, 잔다고 말 못하고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죠. 그런데 전에 만났던 전 이제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나는 잠잘 때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 사람이 어떤 연애의 경험으로서 생긴 나의 행복한 기준인 거예요. 왜냐? 전에 만났던 사람이 나에게 이걸로 스트레스를 줬거든. 그래서 난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 하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결국 연애를 몇 개월 하다가 뭐 연락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정말 빈번했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 버리고 연락하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기준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화를 내겠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 미안해. 내가 노력할게 더. 내가 더 잘해볼게. 라고 했었죠. 제가 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약간 부끄러워서 조금 웃기긴 한데. 네.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나태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식어서였을까요? 세 개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 일을 두 가지 이상 하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다른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럴 때마다 미안해, 노력할게라고 했고요. 근본적인 나의 상황이 뭔지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자꾸 관계로만 생각하니까요, 이 상황을 보지를 않는 거야. 하지만요, 상대방은 그나마 저랑과의 관계를 상대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이 부분은 너 포기할게 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포기라는 말에 덜컥 겁먹은 저는 내가 진짜 변화할게 라고 했었죠.
내가 완전히 바뀌어볼게. 하지만 여러분, 바뀝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반복됐죠. 우리 인간이 연락의 빈도라는 건요, 항상 이 상황들과 스트레스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작 예전과 같이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을 하고 안 하고, 사랑이 식고 안 식고의 문제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인은 정말 저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만 하려고 합니다. 그죠? 더 잘해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대방이 저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행동 태도들이 나에 대해 이제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결국 집착과 구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게. 왜 연락이 왜 이렇게 요즘 잘 안 돼? 어? 인스타 할 시간은 있고 나한테 연락할 시간은 없어? 이런 식으로요. 정말 최악이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요, 나에 대해 식은 게 아니라요,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행동인 겁니다. 시간을 줘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요, 우리가 감정 싸움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착을 한다는 거는요, 결국 달리는 말이 있으면요, 이 말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그런데 너 왜 예전처럼 못 뛰어? 어? 빨리 일어나, 뛰어. 왜 이렇게 나태해? 뛰어.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요, 뭐 사랑이 식었다, 너 변했다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아, 얘한테 이제 연락하기도 이제 귀찮네, 내가 얘가 계속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연락을 이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난 얘한테 사랑이 식은 게 맞은 것 같아 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관계에서만 서로 문제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파탄이 나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와의 이별은 다른 근본적인 상황이 원인이 있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상대방에게 하여금 신뢰감을 잃고 지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행복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밖에서 에너지 소비를 정말 많이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항상 가득 쏟기 때문에 정말 벌려놓는 일도 정말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요, 항상 저는 집에 들어오면요, 에너지가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더 연락하고 싶으니까, 아, 난 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연락을 더 해야 돼. 연락을 계속 자주 해줄 거야. 하고 연락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잠드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을 덜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는요,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있잖아, 항상 지난 연애들을 살펴보면 연락 문제에 있어서 밖에서 나는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힘들어서 말을 못하고 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랑 만나려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나의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라는 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을 고치고 변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한다고 해서요, 상대방이 우리를 떠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호감이 쌓여 있는 썸남 썸녀의 사이라면요, 모두 존중해주고 맞춰주려고 하지, 나 이런 사람 싫어 이러고 떠난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응? 여러분이 나 자체를 바꾸고 그 사람에 맞춰서 변화시키겠다는 건요, 나 자신 자체를 부정하고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음? 연애를 정말 우린 길게 봐야지, 어차피 결국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안 맞았던 것 뿐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건 상대방이나 나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위로해야 되고 정작 미안해야 되는 건 누굴까요? 여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나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나 자신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사랑에 대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성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나는 뭐 새벽 1시 이상으로 늦게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걸 내 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뭐 이런 거나 나는 남자랑 단둘이 술 먹고 다니는 걸 내 여자친구라고 상상하기가 싫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길게 봤을 때 내 애인이 뭐 다른 이성과 단둘이 술 마시고 막 새벽 밤새 술 마시고 막 돌아다녀 밖에. 이거 참고 살 수 있으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니잖아요. 뭐 좋은 건 좋은 거지 하고 뭐 스트레스가 없는 날에는 뭐 상관없지 하고 편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요. 상대방은요 학습을 하게 되고요. 아, 뭐 대충 또 넘어가겠지라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싸웠던 날에는 좀 안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기준을 어겼을 때 엄격하게 돌아서 버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맨 처음에 기준을 어겼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한 3, 4일 잠수를 타버린다던가 연락을 끊고요. 그런데도 정말 몇 개월 뒤, 뭐 몇 년 뒤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뭐 2주, 3주 연락을 안 해버린다던가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별의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 행복한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날 불행하게 해. 그럼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연애를 길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걸 참고 살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봐준다고요? 여러분은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상대방을 보면서요, 실제로 이 내면의, 내 자신 내면의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스트레스는 다른 방향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요, 여러분도 관계가 파탄날까봐 두렵고 겁먹어서 상대방을 봐주는 것처럼요, 상대방 또한 여러분이 휙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버림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야죠. 나 자신도 못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관계를 리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기념일 같은 문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념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선물은 내가 정말 여유 있고 주고 싶을 때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뭔가 의무적으로 기념일을 챙기게 되면요, 우리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금전적으로 정말 힘든 날일 수도 있고요. 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날이 하필 기념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념일을 항상 챙겨주다가 안 챙겨주면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상대방이 상황의 문제라고 이해할까요? 마음이 식었다, 변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관계를요, 길게 생각해야 돼요. 당장 마음을 잡으려고 우리가 행동하기보단요, 길게 기준을 잡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은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이걸 일단 단적으로 저는 이런 연애를 했다라고 단적으로 예시를 여러분께 들어드린 거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내가 어떻게 해야 너무 당연한 기준으로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기준을 잡고 행동을 해야 우리가 연인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도 더 쉽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한 연애를 함으로써 상대방 또한 나를 존중하게 되고 행복한 연애를 서로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애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맞춰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춰가고 노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죠. 맞춰가고 노력하는 연애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요. 뭐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성격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항상 태도가 달라지고요. 우리 태도라는 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항상 달라집니다. 결국 성격이 잘 맞는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한쪽이 눈치를 보면서 나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인간의 상황에 따라 얼마나 1분 1초마다 수많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격이 잘 맞는다뇨. 우리는 전혀 상대방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맞는 성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랑은 뭐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받기 위해 기준을 세우신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우울하고 집착하게 되면요, 상대방 또한 그 영향을 받고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감정이 기본적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요,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우울한 태도로 만나려고 하면 재회가 망한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연애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심리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상담가님께 상담을 받은 적도 있고요, 실제로. 저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련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실수를 하셨다면요, 쿨하게 인정하시고 내 내면이 발전을 하면 돼. 그럼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재회를 해도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막상 그 사람에게만 매달리지 마요. 그 사람에게만 매달린다는 건 나 자신을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행동 태도가 바뀌면요, 어찌 됐든 재회는 됩니다. 재회가 그렇게 항상 말하지만 재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회를 유지하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감정으로만 재회를 하면요, 상대방은요, 여러분께 신뢰감을 절대 느끼지 못해요. 감정으로 재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조금 영상이 길었지만요, 이 행복한 기준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든 잘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행복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재회에서 재접근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일식, 안일식 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